자, 주주라면 놓쳐서는 안 될 소식. 월요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지금은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공략을 해야 되는 구간. 우리는 여전히 상승에 베팅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주희입니다. 자, 목요일장 우리 SK증권 그래도 기세를 이어가는데요. 고가를 10% 가까이 띄우기도 했었지만 아쉽게도 버텨내지는 못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끝난 것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절대로 아니겠죠. 그저 흔들기 구간, 신고가를 뚫어냈었기 때문에 직전의 고점 구간에서 매물대를 소화를 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러한 전제 정도는 깔고서 오늘의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SK증권은 보시면 단번에 정별을 만들어낸 상태가 됐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니냐,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 혹은 지금 들어가면 물리는 거 아니냐. 자, 그런데 실제로는 어때요? 정반대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고 매일같이 수급을 강하게 받는 종목들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중요한 건 하나, 지금의 장에서는 수급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들만이 돈을 번다라는 거, 이거 인지해 주시면서 테마, 종목, 그리고 타이밍.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SK증권이 여전히 왜 폭발 직전에 그러한 구간에 와 있는 건지 우리가 반드시 잡아야 될 매수 기준점을 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어떠한 상태인가? 빠르게 먼저 좀 정리를 해볼 텐데요. 자, 어제 미장은 3대 지수의 혼란 속 필라델피아 반도체만의 독주가 있었습니다. 대망의 FOMC가 좀 있었죠? 꽤나 좀 매파적이었는데요. 자, 올해만큼은 꾸준한 금리 동결이 돼야만 한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국제유가가 8%가 넘는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도 다행했던 점은 이 M7들의 실적 발표가 증시의 구원투수가 됐던 것인데요. 알파벳,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시간에서 모두 다 4%가 넘게 급등을 했었죠. 이 인공지능에 대한 수익성, 클라우드 부문의 성장세 모두 다 증명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SK증권에 대입을 시켰을 때,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이 액면 병합이라는 승부수가 시장에 먹혔기 때문에 보시면 5일선, 11선, 21선 정별인 상태잖아요. 이번 주에 있었던 두 가지 포인트가 좀 있었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 자, 우리 SK증권의 가장 큰 리스크가 기존에 뭐였어요? 바로 이 유통 물량이었습니다. 기존에는 이 발행 주식량 자체가 과다하게 많았었다는 뜻이죠. 이게 이제 이번 주 병합을 함으로써 분명 해소를 시켜냈었다라는 거,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었고요. 이게 단순하게 그냥 상한가가 나왔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시적인 노이즈였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총 1조를 절대로 넘길 수는 없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이 SK증권의 펀더멘털을 놓쳐서는 안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지난해 다시 이렇게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었잖아요. 물론 4분기에 좀 빠지긴 했었지만 동전주였는데도 불구하고 무려 100억 원이라는 돈을 벌어들였었다라는 거. 이 적자의 늪에서 다시금 올라왔다라는 거는 분명 긍정적인 신호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날 3월 4일 자사주 소각인데요. 3월 4일에 있었던 요 200억짜리 자사주 소각. 이게 정말로 지금 다 반영이 되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여전히 저는 부족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8천억짜리 종목에 무려 200억을 태웠는데 50% 올라온 수준이면 결코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증권주 특성상 지금의 증시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남아있다라고는 하지만 나스닥, S&P 500, 심지어 코스피도 신고가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반도체 투톱 완벽하게 증시를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국장의 대세장을 이어갈 수 있을 거란 이 기대감, 시장은 다시금 이 코스피 8,000포인트 시대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또 뭐예요? SK증권의 이 브로커리지. 자, SK증권은 이 매매 수수료가 가장 수익의 원천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확률이 높은 쪽에 베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 이 변동성으로 인한 이 5일선과 중첩이 된다라고 하면 쫄지 말고 분명 매수로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 요거는 깔고 가 주시길 바랍니다. SK증권의 특성상 보시면 상승세를 타면 이렇게 5일선을 붙이면서 상승을 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 이번 주 올라왔다라고 해서 이 매도만큼에 있어서만큼은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저는 있다라고 봐요. 월요일장도 마찬가지로 흔들리지 마시고 그저 우리는 굳건하게 이러한 전제 정도는 깔고서 지금 SK증권을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 섣부른 매도는 정말로 금지라는 거, 이 부분은 확실하게 해주시길 바랄게요. 또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이 대응 전략이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가장 필요하실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 밑에 여러분들 전화번호 보이시죠? 제 개인 번호입니다. 문자로 간단하게 대응, 요 대응이라고만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우리의 대응 전략, 월요일의 대응 전략 바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현 시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단연코 우리가 돈을 벌어가는 게 현 시점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이유 막론하고 최근에 장이 좀 이렇게 많은 이슈들이 동반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국장의 대세장을 지금 맞이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약속의 9시 오전 9시 우린 이럴 때일수록 이때를 더더욱더 공략을 해야 된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저한테요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구독이라고 자 간편하고 여러분들 쉽게 돈을 벌어가시라는 거예요.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오전 8시 20분에 여러분들께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일 우리가 사야 될 종목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매수가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시가에 베팅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약속의 9시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잖아요. 자,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 오전 9시부터 오전 9시 30분까지 딱 요 30분이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오전 8시 20분에 답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괄적으로. 자, 그러니까 전날 저한테 문자를 보내셔도 다음날 오전 8시 20분에 이렇게 답변이 가요. 자, 그러니까 이 당일 급등 종목 공략하시려면 이 8시 20분 전에는 꼭 문자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4월 29일 엊그제 수요일이었죠. 자, 이렇게 문자를 받은 시간은 수요일 밤 10시 19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목요일 아침에 4월 30일 목요일 석주픽 오늘의 관심 종목은 S에너지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시총이 낮은 종목들의 순환 펌핑이 이어지고 있다. 자, 오늘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그 중에서도 태양광과 엮여있는 종목들을 보자. 자, 목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이 젠스당이 말을 하길 현재 AI 전략난의 해법은 어쩌면 이 태양광 에너지가 될 수가 있겠다. 콕 집어냈던 것이었는데요. 자, 게다가 이 S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하필 또 공교롭게도 수요일 시간에서 리브랜딩에 대한 공시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일봉상 5일선 이 단기 평선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 강조를 드렸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목요일의 봉은 빼고 보셔야 됩니다. 제가 결정적으로 왜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냐면 단순히 이 젠스난과 엮여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던 게 아니라 보시면 길었던 박스권의 돌파 정별이 나왔었기 때문인데요. 자, 수요일에 이 봉은 이 박스권 위에서 몸통 마감을 했었잖아요. 수급이 다시 한 번 더 붙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정별인 상태에서 수차례 돌파하셔서 끝에 올라온 구간이라면 그만큼 축적된 힘 또한 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게 우리의 공략 포인트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뉴스죠. 자, 수요일 시간에서 공시까지 나왔다. 뉴스까지 붙었다. 심지어 젠스난 관련주다. 이건 우리가 공략을 안 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배팅을 분명 해볼 만한 자리였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손익비도 굉장히 좋은 자리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 1시간 봉을 보면 최근 요 S에너지만의 좀 이렇게 특성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렇게 9시만 됐다 하면 크나큰 변동성을 가져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구간 역시 이 지지와 손절 구간이 너무나도 명확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이용해 우리가 좀 시가로 베팅을 해보자 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 이렇게 오전 8시 20분에 제가 미리미리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렸던 거고 자, 우리가 쏴줄 때 덜어내는 전략 가져갈 것이다. 분명하게 답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S에너지 목요일장 어떻게 됐었나요? 자, 보시면 4월 30일 목요일 오전 9시 땡 치자마자 시작을 해서 또 그냥 대박이 났죠. 자, 그 마치 29.1% 상한가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게 얼마가 수익이 났던 거예요? 자, 시가를 단 0.6%, 단 1%조차도 띄우지 않고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러프하게 잡아도 최소 27, 8% 이상은 수익이 났던 거였죠. 자, 그러니까 미친 대상승이 나와 주었었다라는 거고요. 단 하루 만에, 그것도 거저 몇 분 만에 이러한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 여러분들 돌아오는 월요일장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발 요 기회 잡으시길 바랄게요. 이보다 더 간편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요 오전 8시 20분에만 제 문자 답변을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만큼 요 쉽게 요 돈 벌어가시라는 거고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요 의심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문자를 한번 받아보시고 이 결과를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하루 이틀 늦게 매매를 한다고 해서 달라질 거 없기 때문에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속는 셈 치고 확인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제발 놓치지 마세요. 자, 우리 여러분들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확인 한번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밑에 제 개인 번호입니다. 자, 010-6793-3998번으로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010-6793-3998번으로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 통 깔끔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 혹시 문자 보내면 뭐 광고 문자 같은 거 오는 거 아니냐, 또는 뭐 전화 오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이런 거 일체 없기 때문에요. 약속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요 구독 문자 한 통 보내주시고 부자 되시길 바랄게요. 자, 아시겠죠? 자, 어제 목요일의 미장은 또 이렇게 신고가 하루 만에 또 기세를 유지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국장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오늘의 휴장이 조금은 아쉬울 따름입니다. 자, 이제 이번 주 우리의 빅 이벤트 M7의 실적 발표 그리고 파월의 기자회견 모두 끝이 났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탄력을 이어서 다음 주는 좀 상승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자, 물론 미국과 이란 변수는 남아있긴 하지만 이것 때문에 눌린다라고 하면 우리가 기회로서 무조건적으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시장은 이제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쫄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이미 상당 부분이 반영이 되었고 신고가가 분명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눌리는 건 제가 봤을 땐 제한적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지금의 구간은 이 폭발 직전에 고러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누구는 지금의 구간을 끝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지만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의 장은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될 때, 돌아오는 월요일장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제가 좀 짧게라도 여러분들께 좀 요약을 드리는 게 순서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 나스닥은 무려 3.5%라는 아주 이례적인 급락을 좀 했었는데요. 현재는 당연히 반등에 성공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호화폐 시장은 역대급 청산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약 20빌리언, 한국 돈으로는 거의 30조 원에 가까운 역대급 청산이 좀 났었는데 이러했던 이유에는 역시나 이 트럼프가 중국을 향한 완벽한 적대적인 자세를 내비쳤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히토류 수출 통제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이건 조치가 불가피하다, 관세를 100% 때리겠다, 거의 초강수를 뒀었거든요.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걸 수도 있겠고 또는 반도체와 관련된 걸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명확한 100%라는 정확한 수치가 좀 나왔었기 때문에 시장 곧장 반응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트럼프는 트럼프였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많은 과정이 좀 있었지만 결국에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서로 간에 지금 손실이 좀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 경제가 좀 안 좋다라는 걸 서로 인지를 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중국 경제를 뭐 박살내고 이런 것보다는 미국이 본인들이 만드는 물건을 중국이 소비를 해주길 원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반대였었죠. 중국이 만드는 물건을 미국이 소비를 해주는 형식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는 트럼프가 이렇게 좀 약달러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를 내려서 무역 적자에서 벗어나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미국 안에 공장들을 막 지어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물건들을 누가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큰 나라가 요 중국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는 계속적으로 이 중국을 요 소비 국가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죠. 자, 그 전에 있었던 요 1차 무역 합의 같은 경우에도 뭐 중국에게 이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끔 뭐 사인을 받아냈었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더 이상 뭐 성장하지 못하게 이 제재와 견제도 당연히 하겠지만 더불어서 이제 요 중국이 본인들의 물건을 사줄 수 있는 나라로, 소비해줄 수 있는 나라로 협상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했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에이펙은 우리한테는 절반 이상의 성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인데요.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우리한테 분명 안 좋은 소식들이 들리긴 했었지만 그게 지금은 또 이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해소가 될 것만 같은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거.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어쨌든 가는 종목들만이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혼란스러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또 불구하고 이것 또한 우리의 분명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무조건적으로 견뎌내야만 합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도 석주였습니다. 시청 정말 감사합니다.